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디를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스레드 열풍으로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2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장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플레이디의 경우에는 메타의 주요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고객사로 보유한 마케팅 서비스 제공 업체인데 이 종목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라고 풀이를 해봐야 할까요? 아니면 테마성 이슈로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봐야 할까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테마성 재료가 좀 유입이 된 경향이 좀 강하고요. 이틀 동안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 오늘 하락이 좀 깊다라는 점, 추가적으로 사실은 매물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등을 봐서 좀 주의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에 대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 우선 플레이디가 이 KT그룹의 온라인 광고 대행사로서 이 페이스북을 고객사 중에 하나를 페이스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플레이디의 이 최대 주주가 나스미디어와 KT죠. 그러면서 이 KT의 이런 온라인 광고 대행사에 대한 이런 이 일을 맡고 있는데 이 메타 같은 경우는 마크 저커버그가 이 메타 최고 경영자 CEO 이 마크 저커버그가 주말 동안 스레드가 가입자 1억 명을 달성했다라면서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굉장히 극찬을 좀 했었죠. 이 출시가 5일이었습니다. 5일 만에 가입자를 1억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스레드의 가입자 증가 추세는 굉장히 빠른 모습이죠. 5일 동안 1억 명이 넘었으면 하루에 2천만 명씩 가입을 했다라는 건데 이런 모습들이 시장의 주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앨런 머스크가 가진 트위터 같은 경우는 트래픽이 일주일간 11%가 감소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스레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이 가입자가 증가를 했다라는 점이 이 플레이디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좀 갖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플레이디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이전에 놓고 보면은 이 거래량이 상당히 좀 적은 종목이었습니다. 하루에 거래량이 10,000주도 채 되지 않는 날도 있었거든요. 이 플레이디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 5,000원에서 한 7,000원 정도에서 주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거래량이 굉장히 낮은 종목이죠. 그런 종목이었다가 7월 7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월요일 날 이틀 동안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급등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페이스북 스레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요. 테마로 엮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걸 숫자로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익 매물이 지금 현재로서는 출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플레이디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우선 오늘 거래량도 굉장히 많고요. 음봉이 길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매물대도 별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매물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그리고 테마적인 성격이 이틀 동안 좀 강했었죠. 그 테마가 조금 소멸됐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면은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가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추가적으로 만약에 계속 하락한다라면은 6,000원 정도 부근에서는 가격적으로 좀 매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00원 정도는 매수 가격,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테마가 다 소멸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기대감이 너무 많이 좀 줄어든다라면은 손절 가격은 5,500원, 만약에 6,000원 정도 재상승한다라면은 한 7,500원 정도까지 목표 가격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레이디의 경우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으니까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 다시 매수하신다면 6,000원대 진입을 해보시고 이때 손절 라인은 5,500원, 목표 주가 7,5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다음 종목 구조해 보겠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드를 구조해 볼 텐데요. 호주 NSS에서 민트 리프트를 소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수급 상황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고 있습니다. 그간 차트를 보면 우상향 기조를 보이다가 오늘 장에서는 빠지고 있는데 조정장에 진입했다라고 봐야 할까요?
네, 사실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이 99년도에 설립이 되면서 뭐 뼈 피부 이식제라든지 의료기기, 이 의료기기 쪽이 대표적인 게 리프팅 실이 있죠.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보형물이라든지 기능성 미용 제품 등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페이스 리프팅 제품인 이 민트 리프트라는 제품이 굉장히 이 실적이 좋은 매출액에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민트 리프트를 포함한 의료기기 부문 매출이 2019년도는 79억이었는데요. 2022년도를 본다라면 326억입니다. 한 4배 정도, 4배 이상 상승한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23년도는 상반기에만 80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시장이 미국에서에 대한 성장 부분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국 등에서 이 슬리프팅 시술 같은 경우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미국향 매출에 대한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잘 되는 남미 쪽 나라들이 있죠. 이 콜롬비아라든지 멕시코와 같은 이 남미 그 아래쪽 남아메리카 쪽에 있어서의 그런 남미라든지 이런 국가에서도 빠르게 매출이 성장하고 있어서 향후 매출 성장이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뼈와 피부 이식제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도 동반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 유방암 재건 수술에 대한 급여화로 인해서 재건 수술의 증가와 이 재건 과정에서 보형물과 이런 부분들을 다른 제품들을 사용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매출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계속적인 매출액이 성장을 하고 그 성장이 아직까지는 사업 초기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분명히 성장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조정이 나온 부분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같은 경우 모두 좀 매도를 했다라는 점, 사모펀드도 어제 같은 경우 좀 매도를 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요.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좀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드리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우상향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의견도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말씀드린다라면은 조정을 한 번 더 받고 난 다음에 좀 재접근하시는 게 수익률 면에서는 좀 더 이 높은 수익률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시 재접근을 하신다라면은 매수 가격은 21,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1선 부근이죠. 2만 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2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에 대해서도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인 전략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 다시 매수를 하신다면 21,000원 선에 접근해 보시고 손절 라인인 21선인 2만 원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27,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해 보겠습니다. 삼부토건을 구조해 볼 텐데요. 윤 대통령이 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면서 급등을 하더니 오늘은 또 빠지고 있습니다. 또 수급 상황을 살펴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꽤나 많은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저희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우선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감들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건설주들과 마찬가지로 주가가 좀 하락하는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이 주가가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오고 있는데요. 5월 달에 사실 1,000원 부근이었죠. 근데 지금 거의 4,000원대 후반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 장중에 5,000원 이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죠.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이 채 되지 않았는데 2달이 채 되지 않는 동안 5배의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이 주가는 좀 탄력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상승에 대한 이유들을 좀 살펴본다라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최근에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로 인해서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6월 30일에
249억 9,900 그러니까 250억 원에 대한 유상증자 발행에 성공을 했고요. 그러면서 250억 원의 자금을 받았고요. 그리고 6월 30일에는 300억의 전환사채 자금을 받았습니다.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합친다면 550억에 대한 대규모의 자금을 받으면서 자금에 대한 우려감들, 자금이 좀 빡빡한 그런 상황이어서는 유동성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유동성 우려감을 감소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 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 하락에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다산 네트워크스도 그렇고요. 이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이 건설주 안에서도 인프라 관련된 토목과 관련된 그런 건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해외 건설 사업 부분, 뭐 삼부 토건이라든지 삼부 파키스탄, 그리고 이 스틸 사업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타 사업 부분까지 여러 가지 토목 시공에 대한 강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복이 정말로 숫자적으로 언제쯤 보여주는지를 숫자가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매출이 확인이 되고 영업이익이 확인이 되는지 여부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왜 그러냐면 2022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좀 늘었는데 영업 적자가 630억이 났고요. 당기 순이익에 대한 적자가 734억이 났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에 대한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이런 숫자로 확인하는 이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삼부토건에 대해서 숫자로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우선은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자가 최근에 너무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확인하는 작업이 한 가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린다면 하락한 이후에 다시 한번 재접근을 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매수 가격은 3,5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3,0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다시 한번 재상승한다라면 정고점 부근이죠. 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